자,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프레시안이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낙연 이래도 되나? 중앙당 원칙에 어긋난 자기 사람 챙기기 행보. 요거 요게 정말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최근엔 기대도 없지만 정말 예상했던 대로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이제 그 내밀한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일단은 광주 광산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영배 의원이에요. 민영배. 근데 민영배 의원하고 경선 때 붙었던 사람이 바로 박시정입니다. 그 박시정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용섭계예요. 근데 그 이용섭계인 이 사람들이 이낙연계입니다. 이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 좀 더 얘기하면 이용섭 현 광주시장은 권은희한테 선거에 져요. 국민의당 한참 막 날아다닐 때. 그때 이용섭 현 시장이 정계 은퇴를 합니다. 앞으로 후배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떤 성과도 내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은퇴를 번복하고 광주시장에 간 사람이에요. 그게 이용섭이에요. 이용섭하고 이낙연은 상당히 캐릭터가 겹쳐요. 그러니까 이용섭, 박시종, 이낙연이 같은 한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굳이 이야기를 좀 더 확산시켜주면 강기정은 무슨 뭐 수박 아니냐, 이낙연이 아니냐. 강기정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최근에 그 경선할 때는 정세균, 왜냐하면 그 전북 쪽 그 전라도 쪽 이분들이 그 인맥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고 이 이야기 좀 맥락이 약간 다른데 이낙연 전 대표가 박시종 예비후보,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선거 개소식에 가서 박시종을 공개 지지하고 가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박근혜 때 최경환이 진박 간별사 같은. 내가 최소한 광주 전라 쪽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박시종이 돼야 돼. 이거 하고 다니신 거거든 지금. 자기 계보 사람 챙기기. 지금 이럴 때입니까?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그 정도 레벨이 되면 있잖아요. 자기 사람을 챙길 게 아니라 윤석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쵸. 90% 가까이 이재명 찍었는데. 근데 문제는 중앙당에 그 관련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민주당이 최근에 그랬죠. 음주운전 공천 심사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있는 거. 이게 지금 그 서류 중에 하나죠. 2번에 들어있죠. 가운데 이렇게 박스 쳐진데 음주운전 운치항업법 이후에 이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당에서 중앙당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었고 그 박시정 후보가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난리가 났어. 이 사람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음주운전 정치인 후보자 결급단다 사퇴하라. 이 분위기인데 이낙연 후보가 내려가서 지지 응원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쉽게 표현하면 이낙연은 내가 최소한 호남에서는 내가 왕이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시종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문제는 아까 처음에 이거 보이세요? 저쪽에 있는 거 지금 그거. 민주당이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 적발자를 공천 배제하겠다 하는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중앙당에다가 음주운전 3회 삼진아웃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거야. 이거는 한 번만 되면 아웃이잖아요. 3번 할 때까지 봐주자. 그게 이낙연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음주운전을 한 번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살인 행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삼진 아웃제 무슨 아니 근데 사실은 이낙연 전 당대표가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하고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올려놓게 해주신 분인데 아까 훈아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대선 주자, 유력한 대선 주자 정도 했던 분이라면 대선 실패로 아파하고 있는 어떤 유권자들을 달래주기 위한 행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시즌에는. 그래서 뭐 자숙할 수도 있고 반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자기 계보에 속하는 사람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 개소식에 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뭐 우리 유권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처 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더 열받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1차적으로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공천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경선을 하고 후보 확정을 하게 되는데 검증위원회에서 7대 범죄에는 검증위원회에서 거의 탈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성범죄나 아동 관련 범죄, 음주운전 범죄,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들은 당연히 아웃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세부적으로 알기로는 10년 내에 2번, 15년 내에 3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시종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개소식으로 갔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증위원회가 치도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검증위원회를 통과할 정도 된다고 하는 거는 지역을 벗어나서 어떤 전국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행동들은 결국 지금 새로운 다음에 민주정부를 꿈꾸는 어떤 유권자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짓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읍찬마속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분 이런 인연에 굉장히 연연하시는 분 같고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박시종 이분이 이제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약간 수행실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좀 안 좋은 사건이 지금 라임 사건 때문에 그 이낙연 총리의 좀 그 측근이 좀 불의의 그를 하셨고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이분을 그 측근 자리에 박시종 씨를 임명을 했었는데 특히 또 뭐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그 저번에 그 민영배 의원님하고 처음에 경선을 했을 때 처음에 박시정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분이 예비 후보가 이겼었는데 그때 권리당원 조회를 조금 이제 과다하게 그러니까 맞지 않게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엔 민영배 의원님이 선거에 나오게 되셨던 이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이제 이용섭 후광인데 박시정이 이용섭 개다 보니까 민영배 꼴보기 싫은 거야.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지역위원장 뭐 그러니까 후보가 되려고 하니까 박시정한테 당원 명부를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뭐 완전 불미스러운 전례도 있었던 걸 본다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물론 예비 후보긴 하지만 조금은 광주 쪽의 시장에서 좀 잘 걸렸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계시는 네. 그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광주에서 일부는 그냥 토호예요, 토호. 그 지역에 내리 꽂아가지고 토호란 말이야. 그러다가 심판받은 게 옛날에 국민의당한테 대파 깨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똑같은 그런 식의 개파 정치하고 있다. 이낙연급 되면요. 무슨 중간 보수도 아니고요. 자기 개파 챙기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당원들이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감으로써 박시정에 대해서 오히려 공천을 안 받게 하는 여론이 생긴 거잖아. 결코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박시정을 위한 일이 아니고 좀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